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블로키 트랜스포머 디펜더 시리즈 3탄입니다. 자, 이번 웨이브 3탄, 1, 2탄과 마찬가지로 이 생놀이 제품과 함께 이 완전 신규 조형 캐릭터도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알찬 구조, 그리고 알찬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품도 역시 ASL 스토어 협찬으로 바로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이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역시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 자, 박스를 살펴보면은 일단 메인 이미지는 이렇게 오토봇의 그림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들어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이 구성 자체는 총 12종입니다. 자, 이렇게 셔터드 글래스 옵티머스와 자, 브릴리언트 메가트론이라 써있는데 골드라곤 버전이죠. 자, 그리고 한로드, 그리고 셔터드 글래스 옵티머스의 비클 모드와 자, 각각 이제 스크래퍼, 믹스마스터, 롱헐의 자, 비클 모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림록, 사운드웨이브, 스카이오프, 재즈, 자, 그리고 그 쇼크웨이브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 글리터링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 시크릿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은 게, 자, 2탄에서는 이 스타스크림이 또 메인이었죠. 이 대관식 스타스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수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한 박스를 사면은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 갤럭시 타입이라고 해서 그림록은 좀 더 메탈릭, 그리고 자, 이 사운드 웨이브는 무려 레비지를 같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스페셜 아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레비지와 그리고 이 위에 레이저 비크까지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그림록 계열보다는 이 사운드 웨이브 계열이 훨씬 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안타깝게도 그 두 개의 시크릿 중에 그림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구매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메가트론의 골드라군 버전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돼 있어서 카드도 이렇게 브릴리언트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뭐 브릴리언트 버전 이전에 그 범블비도 한번 이 버전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뭐 굳이 따지면은 사실상 이 브릴리언트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블로키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리지널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이 골드라군이 원본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골드라군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생김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메가트론의 모습인데, 역시나 그 회색 계열의 메가트론보다 조금 더 골드라군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이제 특별판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컬러링이라던가 전체적인 배색, 그리고 이렇게 프린팅까지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골드라군 버전 특유의 이 금괴 같은 도색과 이 재질감까지 확실히 어디 하나 빼먹을 곳 없는 아주 뭐랄까요, 이제 블링블링한 형태의 이 브릴리언트 버전 메가트론. 굉장히 생각보다 예쁩니다,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메가트론이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셔터드 글래스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비클 모드와 로봇 모드가 같이 들어있는데, 자, 이전에는 이제 1탄에서는 옵티머스 프라임, 2탄에서는 울트라 매그너스 컬러링이었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셔터드 글래스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이 나와줬는데, 야, 이 셔터드 글래스 버전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각각 자, 이렇게 깨진 유리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유리 앞창에 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클 모드일 때도 이렇게 깨진 유리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원래 그 셔터드 글래스 버전 옵티머스가 이 버전이 아니라 이제 henk 버전 조형을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henk 버전 조형을 쓰고 있는 그 제품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네. 자, 이렇게 특유의 그 색반전된 보라색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뭔가 이 색감 자체가 확실히 네메시스 컬러링보다 훨씬 더 악당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깨진 유리가 이렇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셔터드 글래스 버전에 아주 충실하게 재현이 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형 자체는 완전히 옵티머스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의 자, 비클 모드, 자, 이런 식으로 프라이트너 트럭이 기반이 된 그런 디자인이 나와줬고요. 위쪽에는 자, 이렇게
자, 1탄에 있었던 그 기믹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위에 태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믹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1탄에 보시면은 그 사이드 스와이프가 셔터드 글래스 버전으로 나왔었죠. 이 사이드 스와이프를 위쪽에다 이렇게 태우면은 딱 적절할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의 비크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플레이 밸류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자, 셔터드 글래스 버전 옵티머스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글리터링 버전 쇼크웨이브입니다. 자, 쇼크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 쇼크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다음 시리즈에서 이 글리터링 버전이 아니라 일반 버전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다음 4탄쯤에서 이 쇼크웨이브가 이제 시크릿 계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 뒤쪽에다가 뭔가 또 장식을 해놓고 아니면은 약간 시즈 버전의 쇼크웨이브를 어느 정도 좀 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이렇게 카드에도 쇼크웨이브, 자, 글리터링 버전을 써있고, 보시면 약간 클리어 파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처럼 뭔가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카드 참 이쁘지 않나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글리터링이긴 한데, 이 컬러링 자체가 좀 어둑어둑하고, 이 쇼크웨이브 특유의 컬러링을 나름 잘 배치해줘가지고, 약간, 일반적인 클리어 파츠 한정판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홀로그램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쇼크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메가트론에게 보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쇼크웨이브가 이 디셉티콘의 충신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몇몇 작품에서 이제 메가트론을 밀어내고 자기가 리더 자리에 이제 올라가려는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면모도 보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제 이 쇼크웨이브가 약간 마지막 빌런, 그러니까 최종 빌런으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블링블링한 글리터링 버전의 쇼크웨이브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보여드릴 텐데, 이 각각 이 컨스트럭티콘의 자, 비클 모드입니다. 자, 각각 이런 식으로 롱홀, 그리고 자, 믹스마스터, 그리고 스크래퍼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자, 이 컨스트럭티콘의 멤버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보시면은 그 전에 제가 이 디펜더 버전을 얘기할 때 예사롭지 않은 조인트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여기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조인트가 보이는데 실제로 현재 이 블로키 시리즈에서 별도의 파츠를 따로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라기보다는 이게 이걸 이제 구매를 하고 보시면은 이런 자, 이 QR코드 같은 게 있죠. 이 글로벌 버전이 아니라 이 중국 내수용 버전으로 보시면은 그쪽에 이제 그 별도로 데바스테이터 파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판매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찾아보니까 이 판권 문제가 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판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IP의 원청인 이 헤즈브로에서 판매를 글로벌 버전은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바로 데바스테이터 각이거든요. 근데 헤즈브로에서 이 글로벌 버전의 데바스테이터 파츠를 따로 판매하는 거를 이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클은 이렇게 비클대로 두고 데바스테이터가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비클 자체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롱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인 그 롱홀의 모습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스크래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스크래퍼. 근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을 열어주면은 자 어떻게 될지 보이시죠 벌써. 참 아깝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보면은 데바스테이터의 발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데바스테이터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믹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발이 되는데 이게 발이 아니라 발 맞나요? 자, 어쨌든 보시면은 믹스마스터도 여기가 지금 조인트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곧 이제 합체를 앞두고 좀 뭔가 좀 아쉽습니다. 진짜 합체를 앞두고 이제 곧 진짜 곧인데 진짜 디테일이 이렇게 잘 나오지만 뭐합니까? 합체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블로키 시리즈 이 디펜더 3탄도 워낙 구성이 좋으니까 요거를 구매해 두면은 나중에 또 추가 파츠를 어떻게 구매하든 아니면 글로벌 버전을 따로 어떻게 하든 뭐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일단은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파츠는 뭐 해외 구매도 있다 보니까 살짝 가격이 비싸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 파츠는 따로 구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각각의 세대 마지막 이 비클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스페셜 갤럭시 버전으로 등장한 그림록입니다. 일단 시크릿 버전이기 때문에 메탈릭 도색이라던가 이 전체적인 이 뭐랄까 마킹이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는 이렇게 자 스페셜 갤럭시 타입의 그림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그림록은 또 이 트랜스포머의 또 인기 캐릭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번 시크릿 버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메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그림록 특유의 웅장함과 이 튼튼함을 이 SD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림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게 이 로우 앵글이 굉장히 멋진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역시나 SD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죠? 순간적으로 떨어뜨렸네요. 자, 뒤쪽은 이런 식으로 이 그림록이 변신할 때 이렇게 백팩처럼 나와 있는 요 날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도 깔끔하게 도색이 다 돼 있습니다. 야, 이 SD 캐릭터인데 심지어 랜덤 캐릭터, 그러니까 랜덤 피규어 같은 캐릭터인데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도색도 깔끔하게 내준 거 보면은 확실히 블로키 자체가 굉장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상당히 멋진 이 그림록, 시크릿 버전의 그림록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또 다른 핵심 메인 중 하나인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이게 사운드 웨이브는 이전 버전에서 한번 이제 생놀이 버전으로 나왔었는데 골드래곤 버전이었죠. 드디어 제대로 된 컬러링의 사운드 웨이브가 나오셨는데, 역시 아이고 사운드 웨이브는 자 이렇게 어두운 파란색이 핵심이죠. 네, 이 시크릿 버전, 그러니까 스페셜 갤럭시 타입에서는 이제 줄무늬가 좀 쳐져 있고, 자 그리고 이 스페셜 아머 타입에서는 레비지와 레이저비크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페셜 갤럭시 타입에도 레비지까지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 박스를 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이 시크릿이 확정이기 때문에 사운드 웨이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그림록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멋쩍겠습니까? 자, 컬러링은 이런 식으로 역시나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일반 버전의 컬러링으로 나와줬고, 개인적으로 저 디셉티콘 중에서도 가장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사운드 웨이브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이 사운드 웨이브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구매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슴팍에는 이런 식으로 양각으로 이렇게 조형이 돼 있어가지고 이 카세트 테이프 특유의 그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반 버전이라도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 특유의 그 핵심적인 그런 컬러링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버전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줬고요. 일단 비율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이 사운드 웨이브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가 일반 버전으로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완전 신규 조형의 한로드입니다. 한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판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즌 3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캐릭터인데 여러 의미로 조금 오명이 좀 많기도 하죠. 네, 특히 가장 큰 오명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릭스 도둑놈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저는 한로드를 그래도 꽤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그 후속작도 하나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지가 워낙에 조금 강력하다 보니까 코믹스에서는 그래도 로스트라이트호의 선장으로서 나름 활약하기도 하죠. 네, 요즘에 그래도 한로드를 조금 많이 띄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한로드 특유의 약간 젊은 느낌,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치기 어린 성장형 총사령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나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형에서도. 다만 한쪽 손은 이런 식으로 이 한로드의 그라인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양쪽 손이 다 주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쪽에는 이 한로드의 이 블래스터가 이렇게 들어있고, 나름 그래도 이 불꽃 문양도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전체적인 컬러링을 굉장히 잘 잡아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옵티머스급으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안타까운 총사령관 한로드도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또 다른 완전 신규 조형 재즈입니다. 자, 오토봇에 또 재즈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 특유의 쾌활한 형태의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재즈 특유의 프린팅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재즈는 어느 버전으로 등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원래 그리고 재즈가 뒤쪽에 이렇게 살짝 날개가 있는 게 또 매력이었는데, 자, 날개는 없고 대신 이렇게
확성기가 이제 들려 있습니다. 사실 원래 원작에서도 확성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음파 공격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무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확성기처럼 으악 하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준 것 같은데, 실제 자 이렇게 카드에서도 지금 확성기대가 되고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거 참 센스가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그 매력 포인트를 살린 오토보 재즈. 자, 재즈가 이렇게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완전 신규 조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꽤나, 이 조형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니 상당히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재즈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자, 마지막은 스카이워프입니다. 자, 시커즈의 마지막 캐릭터인 스카이워프. 보시면은 이전에 스타스크림 그리고 썬더크래커까지 나와줬었죠. 자, 스카이워프도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 G1, 이 시커즈 3인방이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스카이워프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링 자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컬러링이죠. 사실 시커즈 자체가 워낙에 다 조형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뭐 진짜 더 뭐 얘기할 게 있나요? 그냥 스카이어프가 나와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커즈를 전부 다 모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스타스크림과 썬더크래커 그리고 스카이어프까지 1, 2, 3탄에 들어있던 이 모든 시커즈를 모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뭔가 얼굴이 되게 진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진중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자, 스카이어프가 마지막 시커즈로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디펜더 시리즈 3탄 리뷰였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과 이 나머지 컨스트럭티콘들까지 해서 이제 비클 모드가 모두 등장했는데요. 이게 해외 쪽은 아무래도 이 데바스테이터 파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형태의 제품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나머지 캐릭터들이 핵심 중에 핵심 캐릭터들이라 여러모로 이번 3탄도 꼭 구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한로드, 쇼크웨이브, 그리고 이 사운드웨이버 그림로까지, 거기다가 한로드 이 재즈, 전체적으로 그냥 이 오리지널 조형이 꽤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데바스테이터 파츠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스페셜 아머 세트가 진짜 사운드웨이브가 핵심이거든요. 꼭 한 박스를 사셔가지고 이 시크릿을 한번 노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